부모 코칭 분야에서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 서명성 코치께서 대학에서 진로 상담 시 활용한 버크만 적용 사례에 대하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랜 기다려주신 만큼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명성 코치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이름은 제가 KDS대라고 썼는데요. 서울대학하고 카이스트에서 인재 육성 코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냥 코칭만을 쭉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오정건 코치님보다 제가 한 달 늦게 버크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예, 학기로는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4학기째 버크만을 쓰고 있고요. 카이스트에는 본격적으로 쓴 거는 올해고요.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2학기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코칭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사실은 다 해서 아마 대학생은 제가 갖고 있는 케이스가 한 200 케이스? 네. 그 정도 되는데 오늘은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만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적사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샘플은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잠깐만 누르지 말까? 네, 잠시만요. 예. 지금 숫자가 사실은 지금 제가 버크만 코리아에서 제가 받은 케이스가 서울대학은 일단 85케이스고요. 그다음 카이스트를 30케이스만 갖고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들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요. 사실 서울대와 카이스트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진로에 대해서 아이들이 걱정을 안 할 것 같은 학교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마지막 대학생 세션 되면 다 나가시고 몇 분만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다 앉아 계시네요. 아마 이 인재들이 또다시 기업으로 가서 나중에 이 인재들을 또 만나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런 학생들이 보통 이렇구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 서울대 85만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크만의 특징상 당연히 랜덤 샘플은 못하고요. 자기들이 받겠다라고 해서 받아서 셀프 셀렉티드 된 샘플이고요. 제가 이 학생들은 다 1대1로 면대면으로 코칭을 하면서 디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이걸 이야기할 때 이 퍼즐 그림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게 아마 버크만을 보면 제일 처음에 버크만 미국 홈페이지에 보면 measuring more than the obvious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버크만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선 너희는 바깥에서 보일 때 굉장한 인재로 보이는데 정말 대학에 들어와서 너희가 인재로 졸업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기 성찰도 필요하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버크만이 들어가게 된 게 사실은 굉장히 우연인데요. 처음에 몇 케이스씩을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코칭을 받고 나가면서 표현이 제가 이제 취업 진로상담센터에서 그걸 하는데요. 전부 표현이 입이 귀에 걸려서 애들이 나온다.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근데 애들이 다 이 브리핑을 받고 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약점이 없는 아이들도 아닌데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됐다는 데에서 학년이 높은 학생은 왜 이걸 제가 지금 알게 됐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대는 전 학년을 다 인문대 학생의 학년 구분 없이 보고요. 카이스트는 1학년만 봅니다. 3, 4개만. 그래서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우선 이제 제가 샘플 이야기를 했으니까 특징적으로 저는 제 사례만 갖고 분석한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카이스트 같은 학교에서는요, 보면 좀 특이한 게 지금 LSG에서 보면 완전히 LSG가 아니라 이제 조직지향팀에서 보면 그린이 보이지가 않죠. 다 80%가 제가 갖고 있는 케이스가 비록 작긴 작아요. 작은데 저는 많은 또 다른 코칭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볼 때 아마 이 학생들도 제가 검사를 하면 다 똑같이 저렇게 나온 학생의 숫자가 많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먼저 발표하신 분에서 제가 참 흥미롭게 본 것이
아까 IT 본부장도 그렇고 다른 사례에서 보니까 다 조직 지향점이 이렇더라고요. 기술직에 있는. 그래서 그게 이게 기술 이공계 학생의 특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또 하나 더 특징적인 게 LSG에서 보면요. 라이프스타일 그리드에서 봤을 때 그린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 학생들이 보면 흥미가 거의 그 한 80% 이상이 다 옐로우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흥미하고 요 삼각형 형태를 이룬 학생이 62%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린이 부족하다는 것, 학생들이 보면 표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조금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보면 또 조금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또 여전히 위에 두 케이스를 봤을 때 구린이나 윗부분이 아니고 다 인다이렉트 인볼브먼트를 하는 밑에 아래쪽으로 아이들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간접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아마 인문대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케이스는 사실 85케이스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인데 50% 이상이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그 조직 지향점에서 보면 여기는 그린이 조금 보이죠. 그래서 그 특징이 이과하고 문과의 사이, 인문계 사이에서의 조금 제가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흥미가 이제 저희가 진로 코칭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흥미하고 조직 지향점에 가장 바텀 컬러를 뭘 쓰나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조직 지향점의 바텀 컬러하고 제 밑에 제일 긴 바하고 흥미하고가 색깔이 일치할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거로 보고, 근데 거의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옐로우면서 옐로우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그 학생들은 사실은 지금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사실은 과학고를 나오고 이과 공부를 특별히 하고 했기 때문에 더 진로에 있어서 그렇게 특정한 것이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걸 잘하는 일치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 흥미를 그냥 보면 카이스트에서는 흥미가 80%가 옐로우예요. 근데 서울대도 만만찮아요. 40% 이상이 옐로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루의 폭이 카이스트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의 퍼센트가 굉장히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사례를 한 가지 한 시간이 되면 4가지 다 하고, 오케이. 그러면 사례 한 3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 첫째 사례가 여기는 7학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졸업을 못하고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졸업을 그러니까 앞둔 그 시점에 사실은 학교에서 이 학생을 특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학생을 프리뷰를 했는데요. 해봤더니 이 학생이 과대표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 여기서 보시면 저기 평소행동이 그린의 가장 끝에 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활달하고 평소행동은 유저 그린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대요. 그 학생이 그런 사고를 저지를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학생을 코칭을 하다 보니까 굉장한 본인이 조울증을 갖고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잠수를 타버리고 학교를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학교 모임에 과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도 그때는 그냥 연락 두절인 거야. 그래서 이런 학생이 있을 때, 근데 검사를 하니까 이게 옐로우에 이게 나와요. 여기 흥미가. 그래서 제가 그냥 옐로우에 흥미가 있다면 보통은 numerical한 interest, 그러니까 숫자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사무행정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혹시 수학 좋아하니? 불문과인데 제가 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지금도 수학 정석책을 꺼내놓고 풉니다. 라고 네. 근데 이 학생은 프리뷰를 읽는 학생인데요. 보았더니 여러 가지 측면에, 그 다음에 조직 지향점을 보니까 딱 이과 학생하고 똑같이 나오죠. 카이스트에서 많이 보는. 그래서 이 학생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 학생이 상당히 이제 7년이나 이때까지 매몰 비용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이과, 문과를.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이걸 갖고 컴퓨터학과로 다른 학교, 조금 랭크가 낮더라도 다른 학교에 컴퓨터학과로 학사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버크만 제가 했던 학생들 중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주었던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케이스가 보면요. 둘 다 카이스트 학생인데요. 위에 것만 딱 보면 LSG는 똑같은 형태로 나왔죠. 그죠?
근데 밑에 이제 조직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데요. 왼쪽 학생은 사례 이 케이스 2에 보면요. 이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 하는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예요.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딱 들어왔는데 이 검사를 딱 보니까 옐로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 수학 잘한다면서 그랬더니 블루에 있어서 너 혹시 음악 좋아하니? 그랬더니 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악기를 3개를 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이 학생을 보고도 느꼈는데요. 수학을 너무 잘하지만 좋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악기는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짜여진 시간표 때문에 악기를 연습할 시간이 없었대요. 없었는데 점심이나 저녁 한 끼를 안 먹으면 악기를 연습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악기를 한 끼를 안 먹어가면서 연습을 했다라는 학생이에요. 지금도 와서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학생의 조직 지향점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코칭하면서 한참 보니까 이 학생은 아주 나중에 우리나라의 수학계를 빛낼 학생이더라고요. 굉장히 뛰어난 사고를 갖고, 그러니까 창의적인 학생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 지금까지 있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카테고리에는 들어가지 않고 너는 사고 이전에 넌 새로운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에 관심이 있냐 했더니 저는 자기는 수학의 노벨상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의 해석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진로에 컨펌을 하고 이제 정말 열심히 자기는 그걸 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케이스고요. 옆에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조직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위에는 LSG는. 근데 이 학생도 과학고 출신인데 보니까 이 학생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아이디어 동아리를 했고 근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학생인데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왔대요. 왔는데 자기가 와서 너무 고민인 게 자기는 뭔가를 막 만들어서 남에게 나누고 그러니까 나눔에 굉장히 적정 기술 나누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눔에 되게 많이 꽂히네요 이 학생이.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 워낙에 수학 올림피아드 출신이고 수학을 잘했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정말로 산디과를 가도 될까요? 산업 디자인학과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하이스트에 정말 유명하신 나눔을 실천하시는 산업 디자인에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의 영향으로 거기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조직 지향점을 딱 보니까 얘가 정말 행동하고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에다가 불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디브리핑을 해줬어요. 너는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정말 열심히 자기 산디과를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1학년들은 무학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2케이스만 되어 있는데 모든 30명의 학생이 다 학과를 정해요. 이 디브리핑을 받아서. 봤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은 거의 뭐 전자과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대로 가요. 그런데 간혹 특이한 케이스를 제가 지금 3개를 갖고 왔는데요. 마지막 학생. 이 학생도 하이스테이스는 정말 보기 어려운 유형이에요. 완전히 LSG가 보면 다 레드에 있고 그 관심은 얘도 이 학생도 과학고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이 밑에가 보니까 그린바가 굉장히 먼저 쓰게 되어 있죠. 이 학생은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보통 코칭을 받으러 올 때 당연히 코칭실에 들어올 때 그냥 받아야 되는 코스니까 그냥 들어와요. 근데 이 학생이 뭐를 갖고 왔냐면 마실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내가 1학년 학생이 들어오면서 코치님 마시라고 캔을 사온 학생은 난 너 처음 봤다. 지금까지 몇 년을 했지만 처음 봤다. 그래서 칭찬해 줬는데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과대표더라. 과대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 굉장히 근데 그래서 이제 과대표고 활동 제가 쭉 봐왔던 패턴의 학생이랑 많이 다르니까 너는 과대표가 어떻게 해서 된 것 같니? 학생들이 뽑아줬대요. 어떻게 해서 뽑아준 것 같니? 자기가 처음 오자마자부터 자기 악수를 다 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알렸대요. 행동타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얘가 이 학생을 제가 보고 참 느낀 게 계속 대인관계죠. 웃는 얼굴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보면 그래. 그런데 너는 그럼 지금 학년 대표 1학년 총 800명의 대표예요.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니?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 딴 애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타일이 전부 다 옐로우가 무지 많고 애들이 좀 느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원칙에 갇혀있는 애가 너무 힘들대요. 아이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생하고는 사실은 코칭 이슈를 도출한 건데요. 이 학생은 명확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비록
화학을 전공하려고 이렇게 왔지만 사실은 여기서 자기가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는 사실은 쭉 음식점이 하고 싶었대요. 음식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그 음식점이면 어떤 음식점을 하여튼 세계적으로 나가는 음식점을 하고 싶대. 그래서 카페벤에 성공한 창업자 이야기를 제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들은 적 있다고. 자기가 또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멘토를 삼고. 근데 굉장히 사교적이고 굉장히 이제 그 그린이 밑에 있다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멘토링도 많이 구하고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는 너는 그러면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게 어떤 게 너한테 필요한 것 같냐. 리더가 되게 되고 싶어하는 학생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가 이런 식의 레드에 많은 성향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을 때 겪게 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버크만을 통해서 이 학생이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정말 2학년 되면서 또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잘 이런 학생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또 다르게 시문의 한 면을 장식할 수 있는 학생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코칭 이슈를 도출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마지막 이걸 순서를 제가 정리를 잘못해갖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코칭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맥락적 디브리핑이라고 말을 제가 엄청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요.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그저께는 사실은 다른 또 큰 사립대학에 가서 한 학과 전체를 갖고 디브리핑을 했어요. 학과 전체 33명을. 근데 그때도 제가 그룹 코칭 하듯이 모둠으로 해서 그룹 코칭과 같이 이걸 했어요. 그래서 코칭 세션으로서 꿈 이야기도 하고 자기 갖고 싶은 원래 희망 직업 이야기도 다 하면서 이 결과를 갖고 디브리핑을 했더니 하루 종일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칭과 이 버크만 디브리핑이 같이 하면 굉장한 시너지를 낼 것 같고 저 자신은 사실은 저는 버크만 코리아에도 별로 자주 가는 사람 아닙니다. 사실은 교육만 몇 번 받으러 가지 별로 멀어서 잘 안 가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게 잘 써요. 이거를 잘 쓰고 저 나름대로 써진 모든 책을 다 읽어보고 미국 사이트도 제가 다 들어가서 다 보고 정말 좋아하면서 많이 연구하는데요. 아마 코치님들은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개인적으로 코칭 스킬, 질문이나 경청 그런 기법을 통해서 훨씬 디브리핑을 더 질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이 똑같이 나와도 그 갖고 있는 스토리가 다르면 충분히 다르게 디브리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지만 이 학생에게 포커싱을 하는 거는 사람마다의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맥락적 디브리핑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효과로는 진로 같은 거를 자기가 확신을 못하다가도 컨펌을 할 수도 있고 강점을 인식 못하는 걸 강점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꿈을 재발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칭 이슈를 도출해서 코칭을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